91페이지 프로젝터 컴포지션에서 컴포지션 베이직스 설명하겠습니다. 컴포지션이라는 게 뭐냐? 컴포지션은 프레임워크 for movie, 동영상 작업을 위한 프레임워크, 기본 틀이다. 이 각각의 컴포지션은 자신만의 타임라인을 갖고 있고요. 이 컴포지션 타임라인 안에는 여러 개의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이 레이어는 비디오 푸티지 또는 오디오 푸티지 또는 스틸 이미지 푸티지 또는 벡터 이미지 푸티지 같은 것을 불러오는 레퍼런스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애프터 이펙트 자체에서 만들어진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 조명 레이어 또는 3D 레이어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레이어가 층층이 쌓여서 내가 원하는 영상 결과를 만들어내는 틀, 만들어진 레이어를 불러와서 애프터 이펙트 프레임워크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죠. 시간상의 작업, 시작점, 끝나는 점, 중간에 자르는 점, 속성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오퍼시티를 시간에 걸쳐서 변화주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요. 또는 공간적으로 위치를 바꾸거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프레임 틀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다시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죠. 이 시공간적인 작업을 한다. 그리고 또한 각각 레이어가 가진 속성들을 변경시켜서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컴포지션을 이용한 작업이죠. 이 컴포지션 세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프레임 레이트를 쓸 거냐, 어떤 프레임 사이즈를 가질 거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세팅이 있는데, 컴포지션 세팅을 하나로 한다고 해서 그 아웃풋이 반드시 한 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즉 원 컴포지션을 가지고 멀티플 유징을 할 수 있고, 그때 좋은 방법은 렌더 큐에 가서 세팅을 바꿔가면서 렌더링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의 종류가 아주 많다 그러면 CC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인코더를 이용해서 거기에 기본 설정된 프리셋들이 아주 많죠. 아웃풋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으로 렌더링하면 편하게 원하는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간단한 프로젝트는 컴포지션이 하나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실제로 전문적인 프로젝트들, 상업 프로젝트들은 그 안에 아주 많은 수의 컴포지션이 들어가 있고, 당연히 컴포지션이 많으니까 그 내부를 구성하는 레이어의 수는 또 엄청나겠죠. 푸티지 숫자도 엄청날 거고요. 일단 그 컴포지션이 만들어지면 그 컴포지션은 프로젝트 패널에 등장을 합니다. 엔트리로 등장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아이콘으로 표시돼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것들 전부 다 엔트리라고 해요. 프로젝트 패널의 엔트리. 컴포지션은 자신의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데 그 둘 사이를 이동하는 방법은 이 타임라인에서 컴포지션으로 옮기려면 이쪽에 단추를 눌러라. 컴포지션에서 타임라인으로 선택을 옮기려면, 즉 액티베이션, 활성화된 창으로 옮기려면 이렇게 옮겨라. 타임라인 눌러서. 근데 간단한 단축키가 있죠. 우리나라 원 표시를 누르세요. 한 번 누르면 이렇게 토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이용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키 그냥 원 표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작업하다 보면 이제 레이어 이렇게 선택을 하죠. 푸티지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컴포지션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엔트리 중에 이게 어떤 컴포지션인지 헷갈리네. 혼동이 와요. 컴포지션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쉽게 이해되지만, 컴포지션이 이 창을 넘어갈 정도로 50개 정도 있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타임라인 창이나 또는 컴포지션 창 마찬가지 오른쪽 키 누르시고 리빌 컴포지션 인 프로젝트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이렇게 해당 컴포지션이 선택이 됩니다. 요거구나. 요번에 바꿔볼게요. 타임라인 창에서도 마찬가지 오른쪽 키 누르고 리빌 컴포지션 인 프로젝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아이 컴포지션이구나 알려줍니다. 요건 유용해요. 오른쪽 키를 이용한 콘텍스트 메뉴의 전형적인 예였죠. 컴포지션 패널, 뷰 패널 안에 열린 컴포지션 패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단 작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레이어가 보이는 이 부분, 컴포지션 세팅에서 만들었던 이 부분, 컴포지션 세팅을 열어보면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죠. 프레임 사이즈 1920, 1080으로 만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컴포지션의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그 바깥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페이스트 에어리아 또는 오프 스테이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프 스테이지, 페이스트 에어리아에 있는 레이어는 프리뷰나 렌더링이 되지 않아요. 옮겨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 부분만 나오고 안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박스 처리로 표시된다. 프리뷰나 렌더링이 안 나온다. 오프 스테이지의 개념은 그거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분명히 필요하죠.
여기서 시작된 레이어가 여기로 이렇게 지나간다. 만약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나간다. 특정 타이밍에 프레임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이렇게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거하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거하고 지나가는 속도감이 다르잖아요. 오프 스테이지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도 역시 공간을 활용한 어떠한 효과 또는 느낌을 주는데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원래 컴포지션으로 들어갈게요. 컴포지션 중심으로 옮길 때 어떻게? 일단 크게요. 크게 만들고 레이어를 컴포지션 중심에 딱 맞추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맞추면 앵커 포인트 맞아가지고 프레임워크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상식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프로젝트는 컴포지션이 2개밖에 없는 너무너무 간단한 프로젝트입니다. 아마추어 유저들은 컴포지션이 1개밖에 없는 프로젝트도 아주 많을 거고요. 그런데 프로젝트 안에 컴포지션이 10개, 50개, 100개 이런 있는 것도 아주 많죠. 상업영화, 상업광고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잠깐만 언급을 할 텐데 네스팅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작업합니다. 이 네스팅 또는 그것과 연관된 프리컴포지션, 프리컴포징 이런 개념은 별도의 강의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오늘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네스팅이라는 개념이 있다. 네스팅이란 말은 그 새 둥지를 말하는 건데요. 새 둥지 안에 넣는다. 둥지 안에 알을 넣듯이 다른 컴포지션을 또 다른 컴포지션 안에 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스팅이란 말은.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컴포지션, 이 그림 있는 컴포지션이 있는데 다른 컴포지션을 이렇게 키고 컴포지션이 있는데 다른 컴포지션을 끌어다가 그 컴포지션을 레이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네스팅이에요. 그러면 이 네스티드 된 컴포지션은 포함한 컴포지션의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의 속성만 또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퍼시티를 바꿔볼게요. 이거를 50으로 바꾸면 당연히 흐리게 보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컴포지션의 레이어가 될 수 있다. 컴포지션은 그런 것을 우리는 네스팅이라고 부른다. 오늘은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죠. 자, 그런데 프로젝트 안에 컴포지션 네스팅이 복잡하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에도 또 이 레이어가 된 컴포지션 안에 또 다른 컴포지션이 또 레이어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중층의 복잡한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보려면 꼭 필요한 창이 바로 플로우 차트 창이에요. 플로우 차트 창. 이 플로우 차트 창이 없으면 나중엔 내가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도 혼돈이 옵니다. 이 컴포지션 안에 이 컴포지션이 들어있고 이 컴포지션에는 이런 레이어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레이어인 이 컴포지션에는 또 이런 레이어가 있다.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작업해야 한다는 거죠. 플로우 차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92페이지 크리에이터 컴포지션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포지션 세팅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우클릭 컨텍스트 메뉴에서 컴포지션 세팅 누르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K 누르면 컴포지션이 바뀝니다. 세팅이 솔직히 바꿀 수 있어요. 프리셋으로 뭐 어떤 걸 할 거냐, 프레임의 크기 바꿀 수 있고, 애스펙트 레이도 바꿀 수 있고, 픽셀 애스펙트 레이도 바꿀 수 있고, 프레임 레이트도 바꿀 수 있고, 뭐 시간도 바꿀 수 있고 한데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안에 들어가는 레이어 푸티지를 사전에 준비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최종 산출물을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서 컴포지션 세팅을 확정한 후 작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프터 이펙트는 속성이나 효과의 계산을 최초의 설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을 바꾸면 최종 산출물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뭐 화면상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효과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최초의 컴포지션 세팅을 잘 확정하라 라는 거죠. 컴포지션을 만든 다음에 뭐 대부분의 작업이 그렇지만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고 세팅의 변화 없이 다음번에 또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면 바로 이전 컴포지션 세팅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굳이 다른 세팅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또 바꿔야죠. 네스팅 됐을 경우에 최초의 컴포지션 세팅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는 정할 수 있어요. 이번엔 타임라인 패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타임라인 패널이란 레이어가 표시되어 있는 이거를 말하는 거죠. 프리미어에 있는 시퀀스와 유사한 겁니다. 각각의 컴포지션은 자신만의 타임라인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 패널에서
레이어의 프로퍼티, 속성을 바꾸거나 뭐 레이어의 위치를 바꾸거나 시간을 변경하거나 뭐 블렌딩 모드를 바꿔서 보이는 느낌을 바꾸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죠. 현재 열려있는 타임라인이 탭으로 여러 개 열려있죠.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Alt Shift 콤마 누르면 하나씩 앞으로 가고요. 뒤로 가고 싶다 Alt Shift 피리어드 누르면 타임라인 창이 열려있는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각각의 컴포지션은 하나의 타임라인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면 컴포지션 창이 바뀌잖아요. 즉 자신과 짝을 맞춘 타임라인과 컴포지션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다. 설명을 Alt Shift 하면 콤마 Alt Shift 피리어드라고 했는데 좀 혼동이 오니까 이렇게 하죠. 꺽쇠 같은 거 있잖아요. Alt Shift 꺽쇠가 꺽쇠 방향 따라서 그 방향 따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쉽겠네요. 컴포지션에서 현재 시간, 이 현재 시간이 여기 표시는 현재 시간 또는 여기 보이는 선, 이 선이 현재 프레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렇게 현재 시간도 바뀌고 현재 프레임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 콘텍스트 메뉴에 Current Time Indicator라고 나왔죠. 이건 뭐 그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는 것이다. 현재 프레임을 보여주는 이런 게 있는 거다. 자, Left Side of Timeline. 타임라인 패널의 왼쪽은 컬럼이 있죠. 여러 가지 선택 기능이 있고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비디오 하이즈 비디오. 비디오 보이게 하냐 안 보이게 하느냐, 눈 끄면 안 보이는 거예요. 컴포지션상에서. 뭐 오디오라면 오디오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오디오 있는데 오디오 레이어에서 오디오 끄면 소리 안 나요. 자물쇠, 얘는 작업이 끝났어. 안 움직이게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자물쇠를 잠가버려. 다른 작업 안 들어오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샤이도 있고 Continuous Rasterize 버튼도 있고 퀄리티도 있고 에펙트 적용, 블렌딩, 뭐 3D 오브젝트에 대한 적용,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이게 타임라인 패널의 왼쪽에 각 레이어별 세팅을 보여주는 거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컴포지션 미니 플로우 차트.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네스티드 된 컴포지션, 지금 네스티드 된 거,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그걸 네스팅한 거, 밖에 있는 거, 큰 거 보이는 거예요. 이 플로우 차트는 레이어들 간의 관계를 볼 때 편하고 미니 플로우 차트는 네스팅 관계를 볼 때 편하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설정에 관한 것이고요. 하이드 올리 스위치, 샤이 스위치 셋. 이 샤이 스위치를 선택한 것들은 다 감춰라. 그 다음에 프레임 간의 블렌딩을 해라. 모션 블러, 뭐 선척된 모든 것들의 모션 블러를 적용해라. 그 다음에 이거 누르면은 그래프 에디터. 우리가 어떤 애니메이션 적용할 때 그것의 뭐 벨로시티나 엑셀레이션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거기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1분 만에 멋진 뭘 만드는 법, 이런 영상들 많이 있어요. 그런 영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결과가 명확하면 그것을 만드는 것만 알고 있어도 사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적어도 내가 애프터 이펙트 전문가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려면 무슨 기능들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죠. 몰라서 못 쓰는 것과 아는데 안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기능을 많이 알고 있어야 자신의 창작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 기능을 써서 이렇게 하면 기존에 못했던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왼쪽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오른쪽에 뭐가 있느냐, 오른쪽에는 주로 시간 구성이 나타나는 거죠. 레이어들이 어떻게 층층이 쌓여 있나,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을 하나 확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좀 보면 타임라인 패널의 오른쪽에는 타임 그래프가 있다.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에는 시간표, 타임 룰러도 있고 마커도 집어넣을 수 있고 키프레임도 그림으로 표시되고 익스프레션도 표시되고 각 레이어들의 듀레이션, 보이는 시간,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열었던 그래프 에디터고 거기에서 보여진다. 여기 이제 얘 창이 나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적용된 것. 왼쪽에서 아까 여러 가지 세팅을 얘기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죠. 각 프로퍼티들, 속성들을 이렇게 열어서 변경할 수 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컴포지션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 간에 왔다 갔다 하려면 백슬래시를 눌러라. 한국 키보드에서 원 표시 눌러라. 타임라인 패널을 잠깐 설명한 것은 각각의 컴포지션은 자신의 타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다시 컴포지션 세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컴포지션 세팅을 변경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중간에 컴포지션의 세팅을 변경하면 최초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컴포지션의 세팅에 따라서 각 레이어에 적용된 효과 내지는 속성 같은 것이 계산이 되는데 중간에 그 세팅을 바꾸면 계산의 룰이 바뀌고 따라서 결과도 바뀔 수 있다
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컴포지션 세팅에서 뭘 정하느냐, 프레임 사이즈, 폭과 높이를 정한다. 픽셀 애스펙트 레이시오. 요즘은 이게 별로 이슈가 안 되는데 각 픽셀의 상하 비율도 시스템에 따라 달라요. 즉 미주에서 주로 사용하는 NTSC 그리고 유럽주에서 주로 사용하는 PAL 방식은 애스펙트 레이시오가 다릅니다. 물론 영화도 또 다르고요. 또 다른 독특한 매체들은 또 다른 걸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맞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아웃풋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설정한다. 그래서 최근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유튜브는 참 좋은 거죠. 이런 세팅들 간의 복잡성을 일거에 해결해 줬으니까 참 좋은 면이 있어요. 프레임 레이트 정한다. 또 여기서 뭐 커스텀 컴포지션, 자신만의 컴포지션 세팅을 정해서 저장했다가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다. 레졸루션 바꿀 수 있고, 타임 코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시간, 전체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세팅들, 고급 세팅들을 어떻게 바꾸시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게, 컴포지션의 최장 길이는 3시간이다. 만약에 푸티지가 3시간이 넘는 걸 사용하면 이상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does not play correctly,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장 큰 컴포지션의 크기는 3만 곱하기 3만 픽셀이다. 8비트 per 채널 컬러, 그러니까 24비트 컬러를 사용하는 3만 곱하기 3만의 이미지는 3.5GB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대치에 따라서 이미지 넣고 작업하면 컴퓨터가 뻥 난다. 그 얘기예요. CPU 최고 쓰고 램 마더보드가 받아주는 최대량 다 쓰고 하드 SSD로 다 바꾸고 그렇게 하면 좀 더 큰 프레임 사이즈 작업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보다 더 큰 건 못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세요. 시스템을 자꾸 세우고 싶으면 뭐 한계에 도전해 보는 것도 저는 도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는 시간 낭비에 가깝겠죠. 한계의 도전이 아니라. 컴포지션 세팅 작업할 때 기억하세요. 여기서 컨트롤 K, 컴포지션 세팅을 여는 단축키. 여기서 컨트롤 K 또는 컴포지션 패널에서 컴포지션 세팅 우클릭하고 컴포지션 세팅. 타임라인에서도 마찬가지 우클릭하고 컴포지션 세팅 이렇게 할 수 있다. 컴포지션 세팅 여는 단축키 기억하세요. 컨트롤 K. 이번에는 기본적인 컴포지션 세팅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스타트 타임 코드 앤 스타트 프레임, 타임 코드, 프레임 넘버, 어사인 투 퍼스트 프레임 모드 컴포지션. 자, 첫 프레임에 어떤 것이 적용될 거냐, 타임 코드로 보여줄 거냐, 프레임 숫자로 보여줄 거냐, 이거는 렌더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선호하는 보이는 방법이 뭐냐. 지금 타임 코드를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처음 프레임으로 갔을 때 이것에 컨트롤 K 또는 컴포지션 세팅으로 연 다음에 스타트 타임 코드는 자, 이렇게 기본이 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1 한번 쳐볼게요. 1 치면 첫 프레임이 이렇게 첫 프레임 홈으로 돌아서 첫 프레임이 1번으로 표시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컨트롤 K에서 25프레임짜리로 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초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하면 한 프레임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홈으로 가서 이거를 25개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23, 24, 25. 25 하니까 아까 첫 프레임을 1로 표시했으니까 첫 프레임, 두 번째 1초의 첫 프레임도 당연히 1초 1로 표시되는 거죠. 이거는 본인의 기호예요. 나중에 정확하게 프레임을 한 프레임 단위로 움직임이나 어떤 변동을 줄 때 프레임 계산을 하는 거죠. 1초가 25프레임이니까 1초 안에 5번의 변화를 주려면은 5프레임, 10프레임, 15, 20, 25프레임 이렇게 각각 변화를 줘야 한다라는 계산이 설 거 아니에요. 그때 첫 프레임이 1초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여기서 6이 되는 곳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6, 21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지. 어떤 걸 쓰든지 관계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익숙한 거, 본인이 혼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공통으로 맞춰야 한다. 안 그러면 굉장한 혼란이 온다. 저는 첫 번째 프레임은 0으로 사용합니다. 0에서 25가 하나의 초다.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프레임에 0에서 25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5프레임 단위로 변화를 준다 그럴 때 첫 번째 5프레임은 0, 1, 2, 3, 4까지. 그 다음 변화는 5프레임에 주는 거죠. 그 다음 변화는 10프레임에 주고, 그 다음은 15. 이거는 렌더링이나 이런 거에 아무 영향을 안 줘요. 그냥 작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백그라운드 컬러 이건 뭐 간단한 거죠. 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프레임 밖으로. 오프 스테이지에 여기 나갔고 여기만 프레임에 보이고 여기는 빈칸이다. 요게 백그라운드죠. 요게 백그라운드 실제 컬러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걸 바로 렌더링하면 이 백그라운드가 화면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저 컬러 피커로 이렇게 색상을 선택하는 거죠. 흰색으로 하고 싶다. 흰색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컴포지션의 네스팅 관계에서 백그라운드 색상이 어떻게 조정되느냐,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거는 설명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컴포지션을 다른 컴포지션 안에 넣어서 네스팅을 했다. 그러면 포함한 큰 컴포지션의 백그라운드 색상은 유지가 되고 네스티드 포함된 컴포지션의 백그라운드 색상은 투명하게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레이어가 돼 버렸으니까. 투명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레이어들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지 않게 하는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만 알아두시고요. 어드밴스드 컴포지션 세팅이 있습니다. 앵커, 계산의 중심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컴포지션 세팅에서 어드밴스드 누르면 앵커 포인트가 가운데 또는 이쪽, 왼쪽 위 또는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둘 수 있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를 안 할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변화를 안 주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Preserve Frame Rate when Nested or Render Queue, 네스트가 됐을 때도 프레임 레이트 유지해라. 체크하면 유지되는 거고 체크 안 하면 유지 안 하는 거고, 네스트 됐을 때 레졸루션 해상도 유지해라. 유지하거나 유지 안 하거나, 이거는 컴포지션 네스팅 했을 때 선정을 하는 거고요. 모션 블러와 관련돼서 셔터 앵글 바꾸는 거, 셔터 페이지 바꾸는 거, 이거는 이제 각도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조리개, 회전형 조리개의 각도에 따라서 모션 블러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가지고 이 수치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당연히 숫자를 바꾸면 모션 블러가 형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모션 블러가 안 나온다면, 만약에 안 나온다면 이 각도를 변화를 줘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0으로 놨을 때는 어떻고, 아마 최대가 720일 건데 720이네. 720으로 놨을 때는 어떻고, 이것을 감각적으로 아셔야 돼요. 셔터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90에서 플러스 360, 이게 마이너스 360까지 갈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360 플러스 360, 셔터 앵글도 720에서 0도. 이 각각의 세팅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해보세요. 컴포지션 썸네일 이미지스, 프로젝트 패널에서 보이는 대표 이미지, 대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가서 그 특정 이미지를 잡아서 썸네일에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이 컴포지션을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 썸네일 이미지가 나오죠. 지금 현재 컴포지션으로 리뷰 컴포지션 프로젝트 하면은, 요것이 현재 요 컴포지션, 요 타임라인인데 이의 썸네일은 요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특징적인 장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 요것을, 요 장면을 이 컴포지션의 썸네일로 하고 싶다. 현재는 이것인데, 그러면 기존의 썸네일과 다른 위치의 프레임으로 이 타임 인디케이터를 옮긴 후에 컴포지션 set poster time을 누르면 이렇게 현재 프레임의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 썸네일로 바뀌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이 컴포지션에 특징적인 장면이 있고 그것만 보면 내가 이 컴포지션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때, 그럼 좋잖아요. 그것을 썸네일로 적용하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을 썸네일로 만들어서 사용하듯 그것 같은 거예요.